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유. 아니, 김순옥 사장님은 항상 일찍 들어오시네요. 아침에도 일찍 들어오고, 저녁에도 일찍 들어오고, 잠도 없으신가? 예, 반갑습니다. 우리 단양의 또 젊은 누나, 박은수 사장님도 일찍 들어오셨네요. 예. 저는, 이렇게, 연세라고 하면 또 혼나겠지? 하여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좋더라고요. 예전부터. 편하고, 하여튼, 예. 또,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도 뭔가 열정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게 또 좋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뭐 이 시간 또 유익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또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 2년 정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벌써 우리가 코로나인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죠? 근데 또 오미크론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확산력이 높다. 한쪽에서는 오미크론이 더 인간한테 코로나보다 피해를 덜 준다.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사실 뉴스라는 게 뭐 그래요. 자꾸 뭔가 좀 여러분의 공포심을 자꾸 주고 이렇게 해야 시청률이 예전 같으면 이제 YTN이나 연합뉴스 같은 경우 동시간대 보는 사람들이 한 2,000명, 3,000명이었거든요. 이제 그 모바일로 보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동시간대 막 6,000명, 8,000명 보는 숫자가 이제 많아지니까 자꾸 더더욱 이제 공포심을 주는 건 또 사실이에요. 뭐 조금만 뭐 확산이 돼도.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오늘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한 달이면 한 3, 4천 명 이상을 뵙고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코로나에 자가격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또 좋은 소식은 뭐냐면 뭐 인큐텐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리더분들, 뭐 리더분들은 또 뭐 그분들도 한 1, 2천 명 이상을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저와 비슷한 숫자를 또 만나시는 리더분도 계시지만. 근데 아직까지 그분들도 뭐 자가격리를 받아봤거나 뭐 코로나에 걸렸다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은 뭐 코로나가 왔다 갔을 수도 있죠. 저도 사실은 몸이 좀 막 이렇게 약간 제가 원래 두통 같은 게 없는 사람인데 최근 이제 몇 달 전에 이렇게 약간 머리가 무겁고 뭐 불과 한 달 전에도 막 몸이 좀 컨디션이 되게 안 좋고 그러면 그냥 제 느낌이에요. 속으로 이거 내가 코로나 걸렸나? 혹시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워낙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또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요. 또 그럴 때는 또 심리적으로 막 오리진을 막 2포 타가지고 막 먹는 거야.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저 정도면 몇 번 왔다 갔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속으로는 해요. 네, 하여튼 뭐 저는 정상적으로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되는 건 또 마찬가지고요. 뭐 오늘 우리가 이제 인큐텐 사업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뭐 사업이라는 정보나 우리가 일거리, 직업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나가보면 뭐 일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편의점 알바도 있고 뭐 식당에 서빙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식당을 개업할 수도 있고 옷가게에 들어가서 판매원으로 일할 수도 있고 다시 옷가게 사장도 될 수 있고 뭐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사무직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또 세일즈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 업무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직업을 또 나눠보면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그게 진짜 나한테 기회일까? 그게 나한테 진짜 비전이 있을까? 이런 걸 느끼는 게 사실 또 쉽진 않아요. 또 현대사회는 정보가 너무 빠르잖아요. 빠르기도 하고 또 미디어 매체나 뭐 언론 매체 심지어는 뭐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걸 검색해서 정보를 내가 예전하고는 상반되죠.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냥 동네 형들이 해주는 말. 그게 정보야. 그죠? 나보다 1, 2년 먼저 살았던 형들이 해주는 말. 여러분들은 뭐 언니들이 해주는 말.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해주는 말.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충성도도 예전에는 굉장히 높았잖아요. 어디 선생님을 째려봅니까? 근데 요즘은 막 학생들이 선생님을 째려보는 애들도 많아요. 그죠? 심지어는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지나가도 담배를 피고 있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에 대한 위상도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생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이버나 여러 가지 지식 정보를 통해서 얻는 게 또 많다 보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학생들이 또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많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것뿐이 아니죠. 과거와 지금의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22년도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신의 입장에서도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에 대한 가치를 찾아낸다는 게 참 쉽지도 않아요. 또 나가보면 뭐 돈 벌 수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러분 뭐 누가 또 주식 정보, 저도 하루에 주식에 대해서 뭐 정보 주겠다는 문자가 한 4-5건 오는 것 같아요. 오는 것마다 이제 스팸을 거는데, 아까도 또 전화가 왔어요. 뭐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오늘 오전에 어떤 정보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확 또 끊어버렸거든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뭐 그런 정보 주면은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내면 내가 정보 주겠다 하는데 그 몇백만 원 벌자 이렇게 스카우트 전화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 갖다가 1억 넣어놓고 한 달에 뭐 몇십 프로씩 수익 낸다면 본인 돈 1억 가지고 굴리는 게 훨씬 낫지. 그거 남한테 모르는 불특정한테 자꾸 전화해서 100만 원, 200만 원 그거 하겠냐고.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건 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허한 미래 예측은 사실 잘 안 믿어요. 뭐 저도 부동산에도 투자도 하고 주식에도 투자도 하지만 그걸 이렇게 막 맹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왜? 미래 예측이라는 게 공허하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저렇게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됐으면 이런 바람. 근데 현실 경제로 들어와 보면 우리가 잘 예측하고 잘 투자하면 그건 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뭐 과거에 전자제품 사업도 해왔고 아웃도어 사업도 해봤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자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거는 여러분 한번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2000년대 초라면 여러분의 가정집에 2000년대 초에 전자제품 뭐 있었겠어요? TV, 냉장고, 세탁기. 그거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한번 집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지난 20년 동안 전자제품 얼마나 많이 사갖고 왔는지 한번, 그죠? 뭐 녹즙기도 있을 거고요. 뭐 다리는 오크라고 하죠. 특정 브랜드는 이제 약탕기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거 외에도 뭐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집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바로 그런 시장들이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커졌잖아요. 자, 그로 인해서 그런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들이 또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쯤에서 우리가 항상 돈을 쫓지 말고 돈을 따라가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돈이 올 골목을 기다려라. 그렇죠? 그럼 돈이 올 길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은 사람들한테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바라본다면 정말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그런 분야. 그래서 원래 바깥부터 꾸미는 겁니다. 집을 사면 땅을 사고요. 건물을 올리고 벽지를 바르죠. 그리고 농을 갖다 놔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농장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레이디 가구, 리바트 가구, 보르네오, 사미 가구, 굉장히 많은 가구 회사들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해서 할 정도로 이제 우량했죠. 자, 바깥부터, 외장부터 꾸미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 안에 가구 앞에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게 이제 꾸며지죠.
이제 싱크대부터 사실은 집안에 거의 다 채워놔서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농문 한번 열어보세요. 그죠?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어때요? 입을 옷이 별로 없잖아요.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꽉 차가지고 더 넣어야 되는데 공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식탁 위에 보세요.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뭐 건강제품들이 하나 둘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저희들이 항상 사업을 할 때 그냥 내가 보는 관점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트렌드를 보고 사업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트렌드라는 게 앞으로의 이제 경향이죠.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제가 역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이런 말을 드린다면 부자 될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40년을 돌려드릴게요. 뭘 하시면 부자 되겠어요? 지금부터 40년을 돌려준다면 정말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아이스크림을 유통해도, 그죠? 아니면 밀가루를 유통해도. 자, 40년 동안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게요. 40년이나 지금이나, 그죠? 직장을 다녀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정말 만분의 1? 5천분의 1, 만분의 1?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장사를 해서 돈 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돈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정말 부자다. 그러면 뭐 자산이 한 100억? 200억? 뭐 이 정도 있어야 진짜 부자지. 아파트 한 채 1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야, 나는 엄청 부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40년 전에 밀가루가 유행하고 아이스크림이 유행하고 라면이 유행할 때, 자, 소매점에 문을 열고 아침부터 소매업을 해서 그런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있겠어요? 왜? 그들한테는 권리가 없어서 부자 되는 길목을 자꾸 잘라냅니다. 내가 라면을 파는데 라면이 많이 팔리니까 옆에 슈퍼가 또 하나 생겨요. 자, 2개였었는데 또 3개가 생겨. 계속 분할이 되죠. 자기한테 권리가 없어요. 자, 그렇듯이 돈을 번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그들을 배급하는 사람들, 뭐 도매점이나 총판을 했던 사람들, 아니면 제조업을 했던 사람들. 자, 시장에 뭔가, 자,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떡볶이집에 떡볶이 파는 사람이 돈 벌겠습니까? 떡볶이집에 떡 되는 사람이 돈 버는 겁니다. 왜? 떡볶이집이 하나일 때 떡 되는 사람은 하나를 거래하지만 또 하나가 늘어난다면 또 하나를 거래하겠죠. 또 늘어나면. 근데 떡볶이를 파는 사람들은 고객을 나눠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떡을 대는 사람은, 커피숍을 하는 사람이 돈 벌겠어요? 아니죠. 커피숍에 원두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유통으로 말하면, 시장 경제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단 이런 원리부터 좀 깨우쳐야 됩니다. 그런 걸 깨우치지 않고 자꾸 자기가 백만장자 될 거야,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사실은 제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40년을 돌려준다면 여러분들이 산업사에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럼 40년 너무 머니까 제가 지금부터 20년을 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 뭐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20년을 돌려준다면 커피 프랜차이즈? 아니면 원두를 볶는 거? 우리 김선한 약사님이 어제 강의 중에 커피 많이 먹으면 당에 독소 쌓인다. 그죠? 뭔가 태운 거겠죠? 고기도 탄 거. 아니면 빵도 구워가지고 색깔이 원래 밀가루 색이 아닌 어둡게 바뀐 거. 커피처럼 콩을 갖다가 볶아서 약간 태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에 독소가 쌓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독소가 쌓이든 말든 20년을 돌려준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커피, 그죠? 참 사람이 그래요. 독소가 쌓이든 말든 내가 부자 될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남의 건강을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담배 안 팔아요? 편의점 하면? 여러분들이 술집 안 합니까?
그죠? 저분이 술 많이 먹어서 간경화가 오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유통업을 보면 꼭, 남을 건강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유통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죠. 그게 나쁜 거라고 또 볼 수는 없는 거고. 자, 20년을 돌려준다면 뭐 그런 커피 프랜차이즈도 할 수 있고요. 커피를 볶아서 좋은 원두를, 판매하는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다양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 외에도 뭐 커피숍에 종이컵을 납품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또 아니면 여러분들 뭐 20년 동안 또 골프웨어와 등산복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유행을 탔죠. 왜냐하면 골프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골프장 부킹하려면 진짜 3개월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회원들은 비싼 가격에 부킹 뭐 빈자리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회원들도요. 요즘은 2달, 3달 전에 미리 그거 써서 내래요. 저도 이번에 부킹하는데 하도 부킹이 안 돼서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회원권은 팔아놓고 나서 이렇게 부킹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문 여는 날이 있거든요. 뭐 제주도 같은 데는 2달 전, 뭐 이런 육지 같은 데는 1달 전 이렇게 문을 열어요. 그 문 여는 날 아침 9시에 이제 부킹을 해야 되니까 그 전날까지 서류에다가 몇 명이 참여할 거 이거 써서 달래. 그만큼 요즘 부킹하기가 어려워요. 돈 주고 산 회원인데도 그 회원이 거기에 내가 골프를 치겠다면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만큼 골프 인구가 늘어난 건데 거기에는 이제 골프존도 한몫을 했죠. 직장인들이 이제 손쉽게 스크린에서 골프를 배울 수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골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스크린에서 2만 원 정도 주고 내가 쳐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2달에 한 번 골프장에 오더라도 그러니까 골프 웨어들이 또 많이 팔리고 여성들이 또 산에 많이 가잖아요. 산에 가니까 또 아웃도어 시장도 최근 20년 동안 많이 성장을 했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한테 시간을 거꾸로 돌려준다면 정말 해볼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어쩝니까? 22년도예요. 22년에서 앞으로 고객의 수요가 늘어나고 앞으로 고객들이 어느 분야에 지출을 많이 하고 이런 그리고 꼭 어떤 그 산업에 있다고 해서 다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아웃도어 산업에서 일을 해봤지만 아웃도어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K2 이런 브랜드도 있지만 마운티아, 레드페이스 이런 브랜드도 있어요. 자, 다 우리가 봤을 때는 등산복이지만 실제 그 안에서 성장한 회사가 있고 성장하지 못한 회사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회사는 폐업률이 진짜 90%가 넘어요. 돈을 몇 억을 투자하고도 나갈 때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만 나갑니까? 망한 가게는요 철거까지 해주고 나가야 돼요. 정말 눈물에 눈물을 한 번 더 흘리게 하는 거죠. 그래도 자영사업에 많은 분들이 손을 대지만 또 반대로 산업을 잘 성장하는데 앞에서 그 산업을 리드한 사람들은 뭐 아웃도어 매장하는 분들 중에 좀 성공한 매장들은요 한 200억 정도 번 매장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이 일어나기 전에부터 한 거죠. 지금은 이제 수요가 꽉 차서 상식 시장이 돼가지고 실제 이제 그런 산업도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에서 우리가 일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만큼 또 안전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좋아요. 이거 사업인데 오늘 60만 참여한 거 아니에요? 핸드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에 진짜 정신과 마음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을 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 외를 벗어나면 성공하는 조건에 솔직히 돈을 벌지 돈이 없이 돈을 벌기라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산업 그럼 인큐텐이 왜 비전이 있고 미래 가치가 있냐?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10번, 100번 해도 서운하지 않은 게 트렌드를 잘 이해해라.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리는데요. 트렌드라는 게 우리가 어떤 산업에서 일을 하냐. 자,
뭐 우리가 농촌에서 태어나서 산업사회도 겪어왔지만 지금은 이제 완벽한 이제 디지털이 포화 상태에 이른 산업에 와 있어요. 자, 그렇듯이 앞으로의 산업은 이제 웰니스 산업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팬데믹이 발효되고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죽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는데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평균 한 2% 정도가 사망률이 나오죠. 선진국 기준으로는 2% 정도 사망률이 나오는데 그것도 걸리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의 90%를 마스크를 사용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팬데믹 이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건강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나도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10년 전에 우리나라 건강산업이 약 5천억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5조 2천억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 건강산업이 한 10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10년 전에 믿지를 않았어요. 왜? 규모가 작으니까. 제가 10년 전에 많은 분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책에도 서술을 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건강원의 80%가 폐업을 할 거고 한의원 매출의 50% 이상이 떨어질 거다.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제 말에 경청해주고 그래, 그러기 때문에 자, 앞으로 웰니스 산업이 성장할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말에 경청해주고 그걸 공감해주고 그걸 믿어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믿어준 분들은 지금 성공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영하 대표님, 이은하 대표님, 이건석 대표님, 이런 분들이 또 성공했고, 김근인 대표님, 강현서 대표님, 허영자 대표님, 이런 분들이 제가 1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을 때 경청해 준 분들이거든요. 윤정희 대표님, 이런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자, 지금 어때요? 그분들의 연수익이 평균 6억에서 15억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수익이 늘어난 게 뭐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10년 전에 제 말을 믿어준 사람이 18명도 안 돼요. 자, 1년 동안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말을 제가 1년 동안 몇 명을 만났겠어요? 저도 꽤 부지런한 사람인데 1년 동안 제가 몇 명을 만났겠어요? 뭐 지금처럼 많이는 안 만났어도 수백 명 이상을 만나고 다니고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믿어주고 신뢰한 사람이 18명이에요. 그분들의 대다수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직장에서 수익을 벌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벌고 있죠. 자, 제가 지금 또 얘기를 드려요. 이 팬데믹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직업관의 80%가 바뀔 거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직업을 유지하려고 하고 지금의 직업이 안전하길 바라고 있는 분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의 직업관,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직업관이 바뀐다. 마트 이용자는 아침에 출근했겠지만 앞으로, 그죠? 온라인의 새벽 배송 업체에 밤늦게 출근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자, 그러면 또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바뀌었네? 아니면 그럼 바뀌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 변화를 리딩하는 분이 되시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자, 현재 5조 2천억 시장이라면 10년 후에 이 시장은 80조 시장. 우리의 건강산업이 이 정도로 성장할 거다.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가 3년 전에 폴 필저를 불러왔죠. 그렇죠? 여러분한테 왜?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경제학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분이고 저명한 경제학자이니까 제가 그 친구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려 모셔왔어요. 그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첫 마디가 너가 미국에서 1조 달러의 건강산업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의 건강산업을 너는 예측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20년 안에 200조 산업으로 갈 거다. 최소 늦어도 30년 안에 그 산업을 돌파할 거다. 그렇죠? 자, 앞으로 향후 30년 안에 200조라고 했지만 저는 20년 안에 200조 산업을 넘어갈 거다. 왜?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앞당겨지는 거죠. 산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도 10년 전에는 어땠어요? 불과 2년 전, 3년 전 어땠어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라이브 강연을 들었나요? 입장이 바뀌었죠. 제가 오프라인에 가서 강의하면 수백 명이 모여요. 지역별로. 그죠? 온라인에다 영상을 띄우면 하루에 100명도 안 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온라인에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 지금 10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접속을 해서 저의 강연을 듣고 있어요. 자, 근데 오프라인에 가면 코로나 때문에 50명 정도 인원으로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과거와 불과 2년 사이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의 산업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지금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커피가 많이 팔리니까 프랜차이즈 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의 대한민국 전체 판매량의 60% 이상이 직접 판매 산업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주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커져가는데 그 전체 판매량의 60%가 인적 판매를 통해서 누군가 내가 아는 지인이거나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사는 구매력이 60%가 넘는다. 그럼 여러분 10년 후에 80조 시장이 되면 68, 48, 48조의 산업이 직접 판매 산업 매출로 연계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느 정도 수치인가를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이 설립돼서 영업을 한 지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는데 현재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모든 회사의 매출을 다 합치면 5조 원이에요. 전체 매출이 5조 원이에요. 자, 30년 동안 성장한 매출이 5조 원인데 여러분이 단순히 건강제품이 직접 판매 산업으로 10년 동안 더 올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48조예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성장한 것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할 산업의 매출액이 무려 30년 동안 성장한 것보다 10배 이상의 규모로 더 성장한다. 이런 논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요. TV가 10만 명을 보급시키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근데 TV가 다시 1000만 명을 보급시키는 데는요 10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런 숫자의 논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제품을 5조 원을 쓰게 하는데 30년이 걸렸다면 건강제품이 50조를 쓰게 하는 데는 10년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직접 판매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앞으로 왜 이 산업이 제2의 성장 가도를 달려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리도 잘 이해한다면 그러면 그냥 단순히 건강산업이 성장한다는 논리만 보지 마시고요. 그럼 이 산업의 기술은 어떻게 변화돼 가는가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TV 산업이 성장했다고 하여 계속 흑백 TV가 성장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TV 산업이 성장했다요? 계속 흑백 TV 산업이 계속 판매량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칼라 TV로 바뀌었고요. 그 칼라 TV가 평면 TV로 바뀌었죠. 평면 TV가 지금은 LED TV로 바뀌고, 그죠? 뭐 각 회사마다 아몰레드다, 슈퍼 아몰레드다, 이런 식으로 그 TV도 이제 얇아졌어요. 자, 이렇게 산업이 기술에 따라서 그럴 때마다 제조사의 우위가 바뀌잖아요. 옛날 흑백 TV 때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이 유명했다면 칼라 TV 시절에는 소니나 산요가 유명했죠. 평면 TV 시절로 오면서 필립스와 LG가 유명해졌어요. 자, 지금 LED TV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에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기술이 바뀔 때마다 제조사의 우위와 서열이 바뀌었다. 자, 건강산업도 여러분이 어떻게 발전해 가냐. 건강산업의 발전도를 4등분으로 나눠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세대 건강은 뭐냐?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원료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사슴의 녹용. 자, 녹용을
뿔을 잘라다가 뭐 고아 먹든지, 끓여 먹든지. 그죠? 자, 실리마린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간에 좋은 실리마린이 밀크시슬, 엉겅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자, 그리고 민들레. 자, 민들레를 직접 해서 달여서 먹거나 아니면 엉겅퀴를 먹거나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자, 루테인은 어디에 많이 들었나요? 눈에 좋은 루테인은 주로 검은색 과일이죠. 뭐 아세로니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블루베리. 자, 검은색의 원료에서 주로 루테인들을 추출해서, 자, 검은 과일들을 많이 먹잖아요. 눈에 좋다고 하니까. 자, 이게 이제 1세대 건강 기법들이죠. 피로 회복을 위해서 포도즙을 짜 먹고, 그죠? 뭐 배즙도 목에 기관지에 좋다고 해서. 자, 이게 순수한 1세대입니다. 자, 2세대는 뭐죠? 이런 원료들을 직접 추출해서, 그죠? 쉽게 말하면 생선 머리나 아니면 물개에 많이 들어있는 게 오메가3잖아요. 자, 거기에서 오메가3만 추출해서 사용하는 거. 자, 알로에라는 게 있어요. 베라가 뭐죠?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안에 베라를 직접 빼서 쓰는 거. 자, 또 뭐가 있겠어요? 뭐 많이 있죠. 이런 원료들을 직접, 비타민 성분을 직접 추출해내거나, 뭐 글루코사민, 우리가 어떤 몸에 사용하기 위해서 좋은 원료들을, 자, 이런 원료들을 추출해서 쓰는 게 2세대 건강 산업이라면, 3세대는 이런 원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4,000가지 정도 가까이 원료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좋다라고 하는 원료가 4,000가지 정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어떤 원료만 갖고 와서는 잘 안 팔려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오메가를 가져왔어요. 오메가를 팔았어? 얘도 오메가야. 그러니까 경쟁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메가에다가 오렌지우유 같은 걸 섞어가지고 우리는 스티로폼도 녹아요. 그게 사실은 오메가가 녹이는 건 아니고 오렌지우유라는 성분이 스티로폼을 녹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경쟁을 좀 높여보고, 칼슘만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칼슘에다 비타민 D3를 섞어 갖고 와가지고 우리는 흡수력을 높였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성분들이 조합되고 모여져 있는 성분들이 실제 시장에서 많은 판매량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A사 같은 경우, 그죠? 종합 비타민을 하죠. 더블 뭐라고 하는 제품이 그 회사 매출의 3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아사 있잖아요. 에사라고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아사. 그 회사도 뭐 모여놓은 제품 있잖아요. 뭐 빈모임인가 하여튼 뭐 그런 제품을 모아가지고 이런 게 이제 잘 팔리는 거예요. 그 회사도 역시 그런 제품들이 한 매출의 30% 정도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제품에 뭔가 성분들을 더해가지고 좀 더 기술력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각 회사마다 우리는 배합이 잘 됐어요. 배합 기술이 있어요. 우리는 최고의 배합하는 회사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건강산업에 또 비전이 있냐면요. 자, 다른 산업은 1세대, 2세대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필름 카메라 쓰는 분 계셔요? 1세대. 혹시 비디오 카메라도 혹시 여러분 집에 전축으로 지금 음악 듣는 분? 거의 없죠? 자, 1세대를, 여러분 흑백 TV 아직도 보시는 분? 자, 우리 어머님이 곱게 매일 한복을 차려입고 나간다. 그죠? 눈에 보이는 건요, 1세대 산업들이요, 존재하지 못해요. 자, 새로운 산업으로 다 넘어와 있어요. 대다수가. 근데 여러분, 건강산업만큼은요, 아직도 1세대가 존재합니다. 그죠? 아직도 들판에 가봐요. 봄 되면, 그죠? 쑥 뜯어가는 분, 엉겅퀴 뽑아가는 분, 민들레 캐가는 분, 아직도 몸에 좋다는 원료를 현장에서 추출해서 갖다 쓰는 분이 있습니다. 1세대가 공존하잖아요. 2세대도 공존하죠. 3세대는 현재까지의 기술이니까. 자, 그럼 4세대는 뭐예요? 4세대는요, 이미 인간한테 필요한 모든 원료는 다 나와 있어요. 뭐 지구상에서 몸에 좋다는 원료의 98%는 발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세대는 뭐냐? 자, 이런 원료들을 우리 인간이 내 몸에 얼마만큼 갖다 쓰게 하는, 이걸 이제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내 몸이 갖다 쓰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제 기술이죠. 이게 앞으로 4세대 건강회사들이 선도하는 기술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정말 잘 참여하신 겁니다. 왜 중요하냐? 앞으로 성장하는 건강산업의 4세대 기술의 원초적인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인큐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큐텐이 왜 4세대 기술을 가지고 있냐? 저희는 윈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우리 인간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대다수가 고체 아닙니까? 고체. 물에 녹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음식을 물에 넣어봐요. 녹나? 쌀이 물에 녹습니까? 여러분이 먹는 고기를 물에 넣어보세요. 녹나? 물에 녹지 않은 고체는 우리 입으로 먹어서 위가 소화해서 소장을 지나갈 때 혈관이 영양소를 가져가죠. 그렇죠? 자, 이 영양소를 고체는 가져가지 못해요.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면서 수용화가 된 것만 가져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런 고체의 제품들을, 성분들을, 그죠? 물에 녹을 수 있게 수용화로 바꾸는 기술. 저희 인큐텐이 뭐 예를 들자면 오리진 하나만 예를 들어도, 그죠? 이 오리진이 수용화가 돼 있고 실제 여러분 몸의 생체 이용률을 높였다라고 해서 이 오리진이 수용화된 특허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기술 특허예요. 기술 특허. 기술 특허가 뭐냐? 성분을 수용화로 바꿀 수 있는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용화가 어떤 차이가 있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제가 이제 이걸 좀 지워야 되겠어요. 자, 수용화에 대한 기술의 차이가 뭐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자꾸 나가보면 강황 그런데 이 강황이 인간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는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루테인은 눈에 도움이 된다는 했지만 강황 같은 경우는 뭐 눈 빼고 다 도움된다 이 정도예요. 사실은 강황 가지고 몸에 뭐에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이 강황이 몸에 효과가 없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정도라고 우리 김영환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정도로. 왜? 인도 같은 경우는 강황을 거의 매일 먹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통계학적으로 암 환자가 12,000분의 1이에요. 치매 발병률이 1%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 나오는 거죠. 강황을 많이 먹으니까. 또 알래스카에 가면 에스키모인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물개를 잡아먹잖아요. 물개를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물개를 먹는 거야. 왜? 거기는 농사를 못 지니까. 자, 그 친구들은 또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에 안 걸려요. 자,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개를 주식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혈관에 안 걸린다고 하는 저런 성분들을 갖다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강황을 수입해서 강황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강황 안에 들어있는 1에서 5%? 뭐 학계마다 다 다르죠. 뭐 2%에서 5% 들어있다, 뭐 2%에서 3% 들어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좀 포괄적으로 1에서 5% 들어있는 게 이제 파이토케미칼이죠. 그게 커큐민이죠. 이 커큐민이 자, 실제 이제 몸에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논문에 뭐 이미 전 세계 파이토케미칼 중에 가장 많은 논문이 나올 정도니까 이 커큐민이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하지만 이 커큐민이 일반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을 주냐? 자, 커큐민을 그냥 먹었을 때, 자, 여러분 몸의 생체 이용률이 1%예요. 자, 여러분 몸이 갖다 쓰는 양이 1%가 안 돼요. 자, 그리고 몸의 체류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몸에 오래 이 성분이 체류하고 있어야 여러분 구석구석 잘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체류 시간이 평균 1시간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호송 박사님이 이거를 녹였잖아요. 물에 녹을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리고
임상을 본인이 했는데 연구소에서 어떤 결과 나왔어요? 자, 몸의 체류 시간이 6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자, 생체 이용률은 1000배 가까이 증가됐어요. 자, 수용화를 시켰을 때 기술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정도 설명 들었으면 심장이 뛰어야 돼요. 왜 심장이 뛰어야 되냐? 커큐민 하나 녹였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건강에 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4000가지가 다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눈에는 어떤 성분, 그죠? 간에는 어떤 성분이 도움이 되죠. 그죠? 심장에는 어떤 성분, 혈관에는 어떤 성분, 그죠? 이런 성분들이 밝혀졌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회사들은 고시형 그 원료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식약처에 고시되어 있는 원료들이 있어요. 그 원료를 갖다가 그냥 쓰는 거야, 평균적으로. 근데 저희는 그걸 수용화로 바꾸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제 박사님이 홍국을 녹이고 있거든요. 홍국은 이미 뭐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질환자나 아니면 또 뭐지? 뭐 홍국의 원료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 성분이 고혈압 치료제로도 이제 성분을 갖다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홍국이 또 그런 쪽 분야에 이제 좋다고 밝혀져 있어요. 지금 박사님이 그걸 녹이고 있잖아요. 그죠? 자, 녹였을 때 결과는 왜 좋을 수밖에 없냐? 우리 몸이, 그죠? 혈관에서 액체를 가져갔다 쓰니까 당연히 여러분 몸에 흡수되는 양과 생체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의 기술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사면 어떤 거에 사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이미 기술의 진보가 되는,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파이자가 백신 만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파이자 주식 사면은 엄청 대박 나나요? 모더나가 또 백신 만들었잖아요. 지금 모더나 주식 사면 엄청 대박 나나요? 자, 코로나가 터졌을 쯤이나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그런 주식을 샀다면 상당히,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죠. 저희 계열사 중에 엑세스바이오가 있잖아요. 코로나와 관련된 회사죠. 엑세스바이오가 진단키트를 만들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500원, 400원 주식이.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이 회사가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니까 어떻게 돼요? 한창 진짜 호황을 들 땐 주식 가격이 3만 원에 육박했어요. 기술에 투자를 하면 미래에 수요가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기술이 다 알려져 있고, 자,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투자를 한다면,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10년 안 된 회사는 쳐다보지도 마라. 아니, 10년 전에 손정희가 쿠팡에 200억 정도를 투자했어요. 쿠팡이 80조의 가치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3천억, 4천억을 버는 겁니다. 만약에 10년 지난 지금 쿠팡 주식 한번 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200억 투자하면 내년에도 200억이야. 타이밍이라는 건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시작점이 타이밍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인큐텐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산업에서 인큐텐이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만들고 발전해 나가고 튀어나가는,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 시작점에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선구자죠. 뭔가 미래 가치를 보고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서 태양이 나를 돌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고정관념에 쌓여가지고 태양이 계속 돌아, 태양이 나를 돌고 있어. 자기 이 고정관념에 쌓여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남의 얘기 안 들을 거야. 그죠? 여러분이
내가 가서 저는 안 만날래요. 아니,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잡아갑니까? 만나자는데 안 만날래요. 참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도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유통업은 제조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유통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대우전자 총판했으면요, 여러분 지금 어렵게 삽니다. 여러분이 좀 똑똑하지 못하고 좀 무능했어도 삼성전자 총판했다면 지금 아주 잘 살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유통이라는 건 제조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만 유통은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능력보다 선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백만장자가 되고 크게 성공하길 바란다면 여러분이 유통업자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화면에 계신 박진영 사람이 뭐 개발하세요? 황시원 사람이 뭐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뭐 제조해? 라면을 끓여도 끓일 때마다 맛이 다르지. 이런 분들은 제조업 하면 안 돼. 응? 밥을 해도 어떤 때는 질고 어떤 때는 되고 그렇잖아요. 제조라는 건 뭔가 균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이 앞서야 되죠. 자, 근데 여러분이 자, 고객의 입장에서 봐봐요. 자, 인큐텐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그렇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4세대의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 고객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나 옛날에 나노 커큐 먹었는데 나 이런 커큐 먹었는데 이거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옛날에 홍국 먹었는데 수용화야? 이게 이렇게 그런 흡수력이 높아졌어? 이거 먹는 거야. 나 옛날에 그냥 혈액순환 뭐 오메가3나 이런 거 먹었는데 징코를 녹였으니까 이게 이런 거야? 소비자한테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처럼 그 업을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리고 노력한 분이 더 성공하겠지만 저는 아웃도어라면서 그런 걸 또 느꼈어요. 야, 아웃도어 시장이 커지니까 풀밭에다가 매장을 차려놔. 제가 세종시와 공주시 사이에다가 왜냐하면 이미 시가 된 데는 땅값도 비싸지만 자리도 없어요. TO가 잘 안 나요. 먼저 매장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공주시가 있고 세종시가 있잖아요. 그 사이는 면이 있습니다. 읍이나. 거기는 또 TO가 있어요. 거기 풀밭에다 도로변에 풀밭에다가요 아울렛을 차려놓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요 진짜 15억 들고 옵니다. 나 앞에 매장 주세요. 풀밭에 옷가게 하겠다고. 왜? 수요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큐텐에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지금 이 시간에 부산에도 지금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또 강의하는 시간이잖아요. 저와 겹쳐서.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항상 100명이 들들어와. 부산에도 있고 하여튼 뭐 다른 지역도 이 시간에 미팅하는 데도 있지만 자, 인큐텐에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맞춰서 진짜 뭐 어제 누가 인스타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제품이 대신해 준다. 그러니까 제품이 홍보를 해준다 대신.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해 본 분이 어떤 큰 기대치를 느끼니까 제품이 나 대신 먼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정보가 날아갈 정도로. 자, 이렇게 고객은 오게 돼 있어요. 자, 오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식을 어떻게 쌓냐가 중요하지. 왜? 이게 여러분 걸로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유통업이라는 건 생산된 물건을 소비자한테 이동시키는 중간에서 권리의 사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기존의 자본주의의 유통은 총판이나 도매 정도 해야 되는데 정말 뭐 10억, 20억, 30억, 50억 큰 돈이 들어가죠. 그런 일을 하려면. 그렇죠? 소매점은 몇 억 가지고 하는 소매점도 있는데 권리가 없으니까 결국 뭐 끝은 안 좋아요. 여러분 세일즈업들 많잖아요. 돈 번다는 세일즈업 뭐 과거부터도 소매점이나 방문 판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들이 큰 부자가 됐나?
뭐 보험회사 설계사도 계시고, 뭐 정수기 옛날에 판매원도 계시고, 화장품 판매원도 계시지만 결국 요즘 화장품 방문 판매 이런데 돈 번다. 그래요. 팔 때는 벌지만 끝을 보세요. 지금 방문 판매회사에 다 그들은 대기업 됐죠.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서 매출이 많이 올라. 하지만 그 시장을 넓혀놓은 분들이 자기 건가요? 자기한테 그 조직을 주나요? 매출을 자기한테 주나요? 그죠? 자기한테 권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큐텐은 어때요? 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 정보의 상속에 관한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광고된 시장의 매출액은 이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이 매출액은. 그죠? 자, 이 매출액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제품을 여러분이 은퇴를 하건 하지 않았건 매출이 올라오면 이건 여러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사망하게 되거나 내가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될 때 내 자녀한테 상속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다니다가 부장인데 나 이제 정년퇴직하니까 우리 아들이 부장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하던 가게는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딘가에 고용돼 있거나 남의 일을 해서 내가 은퇴할 때 그 권리를 여러분의 자녀한테 주고 오는 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인큐텐은 어때요? 여러분이 해놔서 지금부터 뿌려놓은 시장의 가치가 올라오고 그 매출액이 생성되면 계속 인큐텐이 제공하는 보상 플랜에서 여러분이 수당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 자녀한테 상속과 위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배우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첫 번째 저는 지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쌓는 게 지식이다. 근데도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하면 일찍 오시거든요. 강의 시간 지나면 빈자리가 없어. 그냥 서서 듣거나 바깥에서 그냥 목소리만 듣고 가야 돼. 근데 온라인이니까 얼마나 편해. 강의 미리 안 와도 내 자리가 다 있어. 똑같이 지금 스피커로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죠? 강의 시작하고 나서 들어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자, 이런 거부터 여러분 솔직히 어느 정도 성공하고 싶으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역으로. 인큐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싶으세요? 나는 50만 원만 벌면 원이 없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500만 원. 없죠? 5천만 원. 한 분 들었어요. 5천만 원에. 자, 1억. 이제 뭐 한 70%가. 아니, 한 달에 1억을 벌겠다는 분이, 아이고, 8시 5분이네? 이러고 접속하는 거야. 그리고 강의 듣다 말고 전화 오니까 나가. 전화 받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을 해. 음식 막 만들고 있는데 손님이 막 밀려 있어. 그래서 여기 짜장면 3개요 그랬는데 막 지금 넣어야 되는데 전화 오니까 전화 받고 그래 왜? 이러다가 다시 전화 끊고 짜장면 다시 만들어요?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분들도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시기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인큐텐의 시작점에 헤드쿼터 자리를 여러분이 지금 넘보는 거 아닙니까? 남보다 먼저 지금 정보를 얻어서 대한민국 시장의 주인이 되는 거고, 나아가서 한국 회사의 장점이 뭡니까? 아시아에 나가건 해외에 나가면 모든 그들의 국제 스폰서가 다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파트너와 여러분의 팀으로 그들이 다 스폰서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글로벌 회사에서 일해보셨지만 한국인이 해외에 스폰서가 되는 사례는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끽해야 한두 나라, 그것도 뒤늦게 진출해서 문 열기 전에는 정보도 거의 안 주고 자기들 나라 사람들이 다 가서 해놓고 나중에 자 근데
한국 회사의 장점이 뭐예요? 한국 회사가 해외에 나갈 때는 여러분한테 가장 먼저 정보가 나가고, 앞으로 아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개발도상국들이 저희처럼 또 선진국이 돼 올라오면 어때요? 요즘은 세계가 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잖아요. 이미 미국과 유럽들은 많이 성장했었고 게으르고 해서 더 발전성이 없어요. 그 아시아는 어때요? 그동안 못 살아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진짜 이제 막 개발도상국으로 막 성장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10배, 100배 진짜 이렇게 커요, 사실은. 그러면 그쪽에 직접 판매 산업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팀에 그들의 매출이 여러분의 팀 안으로 들어올 텐데,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어떤 마음,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냐는 거죠. 어느 정도냐, 그렇죠? 궁극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요즘 인큐텐을 만나서 설레요,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참 설레일 게 많아요. 왜 많냐? 2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 이우송 박사님이 여러분 한번 설레게 해주실 겁니다. 그죠? 2월 말이나 중순쯤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설레임을 줄 수 있죠. 왜? 여러분이 아는 물질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니까. 진짜 지금은 제가 이게 뭐 정보를 여러분한테 뚜렷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게 공식적인 뭐 문서로 발표가 된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공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고객들의 유입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 번 설레이는 거죠. 2월 달에 한 번 설레이고 가는 거예요. 자, 3월이면 왜 또 설레요? 우리 장석영 회장님이 매일 쫓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죠? 3월 19일 날 여러분 또 하나를 녹여서 여러분한테 선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커큐민 하나 녹인 거 가지고도 저희가 지난달 70억에 육박한 매출을 형성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까? 자, 그거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물질이 녹아서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지금 현재 인프라만 가지고도 뭐 예를 들자면 140억 매출하는 거예요. 그죠? 왜? 여러분의 시장에 그만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분이 있으니까. 자, 엄청난 부가가치죠. 4월이면 또 제가 여러분을 또 설레게 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이거는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대표님들이 들었을 때, 인큐텐이 저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표이사님들이 감동할 만한 이야기야. 자, 여러분은 뭐에 감동합니까? 회사에서 내놓는 정보에 감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4월에 내놓을 정보는 이 업계의 대표님들이 감동할 만한 정보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설레임의 끝판왕이 될 수도 있지. 인큐텐이 이제 얼마나 됐다고 저 정도를 내놓냐, 이런 얘기죠. 10년, 20년 된 회사도 못한 일인데 저 회사가 어떻게 저런 걸 내놓냐. 여러분은 앞으로, 그죠? 설레임에 설레임을 주고 설레임에 설레임을 주는 회사가 바로 여러분의 인큐텐입니다. 뭐 우리가 9월 달에 또 마켓플레이스가 또 등장하고 나면 또 설레이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매달 여러분을 설레이게 할 만한 이벤트가 꽉 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사업적 가치, 사업적 기회, 자, 이거는 저희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와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이 말에 내가 믿음을 갖고 내 걸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분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세상은 멈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느끼겠죠. 그렇죠?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그런 사람은 아, 내가 그때 알았는데 아우 안타깝네. 그렇죠?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새겨듣지 않아서 라는 말.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직업 간의 80%가 변화가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건강산업이 지금보다 수십조 원대의 매출액으로 형성돼 갈 거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건강회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원료들이 우리를 거쳐가면 소비자가 감동하고 소비자들이 어마어마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시장을 만들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그것을 알리고 노력해놓은 그 결과치는 여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인큐텐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두 특혜를 받는, 저희는 플러스 포지션 제도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자녀가 한 명이면 한 명만 주면 되죠. 여러분 자녀가 둘이면 플러스 포지션 하나를 해서 하나는 메인은 큰아들 주고 두 번째 플러스 포지션 둘째 아들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첫째 아들. 여러분 자녀가 둘이면 플러스 포지션 두 개 해놓으면 되죠. 메인은 큰아들, 원은 둘째, 투는 셋째. 뭐 여러분 자식이 다섯이면 더 많이 해놓으면 돼요. 그죠? 자, 여러분이 향후 미래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예측 아닙니까? 인큐텐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미래 예측이에요. 자, 결정되어 있는 미래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건 여러분이 지금 실행을 옮겼냐 안 옮겼냐 이거 하나 차이뿐입니다. 응? 이제 인큐텐 몇 달 했다고? 이제 2달? 이제 3달? 이제 1달? 벌써부터 나는 왜 잘한대? 나는 왜 남보다 덜 되는 것 같아? 아니,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2달, 3달 만에 여러분한테 결과를 줄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교육 한 번, 두 번 듣고 흔들어 자기를. 그죠? 집에 가면 흔들리는 거야. 왜? 머릿속에 지식은 없고 나가서 이야기하니 상대한테 통솔력은 떨어지죠. 여러분, 이 사업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 다 해요. 이 사업은 남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남이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이해가 되는 거지. 내가 이해된 걸로 남을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응?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덜 배워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을 해요? 그분은 16년 동안 공부하고 학습했기 때문에 교단에 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3일, 4일 지식 듣고 남 앞에 서서 남을 통솔하려고 한다면 그렇다고 이 사업을 10년 배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한 달, 2달에도 정확하게 자세히 빨리 많이 배우는 게 여러분이 앞장서서 선도하는 길이죠. 인큐텐은 여러분이 멈춰있다 해서 멈춰있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업을 안 한다고 남이 안 해요? 박은숙 사람이 이 사업을 안 한다고 박지현 사람이 안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은숙 사람이 안 한다고 황시현 사람이 안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멈춰 있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이 소비를 안 한다 해서 남이 안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이 자리를 채워나가고 지금은 1K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2K, 3K, 4K, 5K 이영하 대표님, 우원균 대표님, 김그린 대표님, 강남주 대표님, 강현서 대표님, 윤조혜 대표 자꾸 이제 많아지니까 분할돼서 계속 5K, 6K, 7K 계속 분할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에 임하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 들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미래에는 꼭 2022년 22배 성장하고 2022년 여러분이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